네, 5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러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억, 되베라노의 세쌍 원소설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 이 알칼리 금속이죠, 셋 다. 그렇기 때문에 셋 다 지금 현대 주기율표에서 1쪽, 즉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건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하였다.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이죠. 니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 수가 같다. 이 주기 번호와 전자껍질 수는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로 순서로 배열하였다. 이거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고요.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였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09번,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건 맞는 소리죠. 다음 니은, 모질리는 X선을 이용하여 핵의 전하량을 정확하게 구하여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것도 그냥 모질리 주기율표에 의하여 맞는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현대의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가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이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원자과 전자인 즉 족이 같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족은 현대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5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가로줄은 주기이고요. 니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세로줄은 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대표적인 주기율표의 특징이므로 결국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511번, 그림은 주기율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A에서 C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보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0으로 안정하여 단원자 분자를 형성한다. 원자과 전자수 0인 물질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맨 끝에, 즉 18쪽에 존재한 C, 비활성 기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C에 해당하고요. 다음 니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 중 금속성이 가장 크다. 금속성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이는 A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다음 디귿,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NS2, NP5이다. 이 말은 즉 최외곽 전자가 7개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17쪽을 의미하는 B가 되겠습니다. 결국 A는 니은, B는 이제 디귿, C는 기억이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주기율표는 외워야겠죠? A는 수소가 될 것이고, B는 베릴륨, C는 붕소, D는 이제 플루오린, E는 나트륨, F는 Cl, 염소가 될 것입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전기전도성이 크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 A에서 F 중 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금속성이 가장 크다. 이거는 주기율표 왼쪽 아래이죠. 당연히 나트륨인 E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플루오린 금속성이 가장 작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디귿, B에서 D 중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D이다. B는 2개, C는 3개, D는 7개이므로 가장 큰 원소 D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 원자 D와 E가 안정한 이온을 형성하면 두 이온의 전자수는 같다. D와 E는 모두 안정한 이온을 형성하면 2주기 18쪽인 네온의 전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513번, 다음 그림은 주기율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B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B는 이제 알칼리 금속을 의미하고요. 이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니은 G는 전자 한 개를 얻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G는 지금 17쪽 원소, 즉 할로겐 원소를 의미하고 있죠. 이 17쪽은 전자를 한 개 얻어서 18쪽이 되어 안정된 이온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 얻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겠습니다. 다음 디귿 H는 전자 배치가 안정하여 대체로 화학 반응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H는 18쪽 원소, 즉 비활성 기체로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하여 대체로 화학 반응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비활성 기체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514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알칼리 금속은 1쪽, 할로겐 원소는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알칼리 금속은 무르다. 이 문제는 그냥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겠죠. 디귿 할로겐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다. 맞는 보기이고요. 리을 할로겐 원소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아니라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실험은 나트륨을 칼로 잘라 이 물에 넣었더니 물표면에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다. 나트륨은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고요. 다음 리은 칼륨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하면 불꽃이 생기면서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보다 금속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속성이 더 큰 물질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게 되면 더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이해는 맞는 법입니다. 다음 디귿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키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키게 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기체가 생성되겠죠. 그럴 때는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기억을 다시 보게 되면 나트륨은 금속인데 얘는 이제 물보다 가벼운 금속으로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5번입니다. 5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속한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제 가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가에 속한 원소들은 지금 모두 1쪽이므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함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나에 속한 원소들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나는 이제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되는데요. 이게 나는 모두 비금속 원소들로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 모두 기체로 존재하고 플루오린도 당연히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겠죠. 그 다음 디귿 가에 속한 원소들이 산화물은 물에 녹아 산성이 된다. 이 금속 원소들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내놓고 염기성 영역을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5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할로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 기억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다. 할로겐 원소 다 17쪽 원소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할로겐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F, 그 다음 Cl,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 아이오딘 순으로 반응성이 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순수한 원소 상태로 존재한다. 순수한 원소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보통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 유형을 보게 되면 5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 F까지 다 채워봅시다. A는 리튬, B는 산소, C 플루오린, D 나트륨, E 마그네슘, F 칼륨이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에서 F 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A이다. 원자 반지름은 이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원소 A가 아니라 플루오린인 C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A에서 F 중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원소는 F이다. 전자를 잃는 것은 이제 1족, 2족 이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물질이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이제 F는 전자를 가장 쉽게 잃게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가장 잃기 쉽게 되겠죠. 그럼 디귿 A에서 F 중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E이다. 원자과 전자수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17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C가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금속인 부분은 A, F, G이다. 지금 A와 F와 G를 보게 되면 A는 수소, F는 이제 할로겐 원소, G는 비활성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그냥 그대로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2번 BC에 속하는 원소는 양이온이 잘 된다. BC에 속하는 원소는 금속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잘 되겠습니다. 다음 3번 F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잘 된다. 이것도 할로겐 원소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즉 17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4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적은 원소는 B에 속한다. 원자과 전자수는 당연히 1족인 B가 가장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5번 C에 속하는 원자들은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가 0이다. C는 지금 2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족수에 따라 홀 전자수를 보게 되면 10, 1, 2, 3, 2, 1, 0 이므로 우리가 C, 즉 2족에 속하는 원자들은 모두 홀 전자수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5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A에서 E까지 모두 채워주게 되면 A는 수소, B 헬륨, C 리튬, D 탄소, E 플루오린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C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것은 이제 금속이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우리가 1쪽에서 수소는 금속이 아닌 예외인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비금속성의 크기는 E가 B보다 크다. 비금속성의 크기는 이제 당연히 할로겐 원소가 가장 크고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성을 띠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D는 s오비탈에 총 4개의 전자가 들어있다. D는 탄소로 바닥 상태 원자에서 총 전자가 6개이므로 1s2, 2s2, 2p2가 되겠습니다. s오비탈에는 전자가 총 4개 들어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11번 문제 보겠습니다. 5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 H는 원자 번호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니은. 베릴륨과 염소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베릴륨은 전자껍질 2개고요. Cl은 전자껍질 수 3주기로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리튬과 나트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리튬과 나트륨 같은 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5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표의 각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 B, J는 금속 원소이다. B와 J는 금속 원소가 맞지만 A는 수소로 이 일족 중에 금속 원소가 아닌 예외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렸고요. 니은. C, D, E, F의 전자껍질 수는 2개이다. C, D, E, F는 모두 2주기이므로 전자껍질 수 2개 맞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H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I, K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 주기율표 왼쪽에 있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리을. G는 18쪽으로 비활성 기체이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현대의 주기율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와 다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나는 금속 원소인데 다는 다도 금속 원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서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2번. 다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족에 관계없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것도 다는 우리가 화학 1에서는 배우지 않는 이제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를 의미하는데요. 얘네들은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라마 바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모두 전형 원소이다. 이것도 뭐 맞는 보기고요. 4번. 바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을 잘한다. 바는 지금 비활성 기체이므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원 반응을 잘한다는 틀린 보기이고요. 5번. 가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는 수소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524번.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간단하게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게 되면 가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s오비탈에 채워진다. 가는 지금 1족과 2족을 의미하고 있죠. 얘네들은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NS1이나 NS2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나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족에 관계없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는 맞는 보기이고요. 3번. 다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지닌 원소가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라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얻기 쉽다. 라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물질들이죠. 4번도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5번. 마에 해당하는 원소는 같은 주기의 원소 중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 마에 해당하는 원소는 18족 원소로 비활성 기체, 즉 비금속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25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에서 G 모두 채워보게 되면 A 수소, B 베릴륨, C 플루오린, D 네온. 이 이제 E는 나트륨, F는 황, G는 칼륨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전기전성이 있는 원소는 4가지이다. 전기전성 있는 물질은 이제 베릴륨, 나트륨, K, 칼륨, 즉 B, E, G로 총 3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 니은, E는 B보다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은 금속에서 이제 반응성은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므로 반응성 크기는 E가 B보다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F와 G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F는 황이고 G는 칼륨이므로 둘 다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3주기 18주기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띠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26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A에서 F 채워보게 되면 A는 수소, B 리튬, C 플루오린, D가 규소, E는 염소, F는 브로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A는 비금속이다. 수소 비금속 맞는 보기죠. 다음 2번 B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알칼리 금속인 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3번 17쪽에서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E이다. 이 음이온이 가장 되기 쉬운 원소라는 것은 반응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7쪽에서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지므로 C, E, F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C가 음이온이 되기가 가장 쉽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4번 D는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된다. 규소는 14종 물질로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EF는 은이온과 반응하여 앙금을 만든다. AgCl 그리고 AgBr 모두 앙금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고요. 5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소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에서 E 다시 채워주게 되면 A 나트륨, B 마그네슘, C 염소, D 아르곤, 그 다음 E는 칼륨이 되겠습니다. 기억, D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로 상온에서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최외곽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C이다. 최외곽 전자수는 18쪽인 D가 18개로 가장 많게 되겠죠. 그다음 디귿, A는 B보다 금속성이 크다. 금속성은 당연히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금속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A는 E보다 녹는 점이 낮다. 이제 녹는 점은 금속끼리 결합하는 금속 결합력에 따라 금속 결합력에 비례하게 되고 금속 결합력은 이제 주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녹는 점은 A가 E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일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5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원소 AS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SD 모두 먼저 채워보게 되면 A 수소, B는 산소, C 나트륨, D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기억, D는 C보다 유효액전하가 크다. 유효액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A와 C는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띈다. 나트륨은 이제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띠지만 수소는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아니고 C만 맞기 때문에 D는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B의 홀존자 수는 2개이다. B는 산소로 전자 8개이므로 1s2, 2s2, EP4에서 홀존자 수 2개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29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E 마찬가지로 채워보면 H, 리튬, 그리고 플루오린, 마그네슘, 인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게 되면 기억, 금속 원소는 2가지이다. 금속 원소 B, D로 2가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원소는 3가지이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원소는 이제 리튬인 B, 그리고 마그네슘인 D, 그리고 인인 E,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A에서 E의 원자과 전자 수의 합은 16이다. 이거 이제 다 더해주게 되면 A는 1, B는 1, C는 7, D는 2, E는 5이므로 계산해주게 되면 16이 나오게 되어 디귿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5번입니다. 5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A와 D는 알칼리 금속이다. A와 D는 모두 일적으로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A, B, C이다. 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이제 유효 핵전화가 커지게 되는데 이 유효 핵전화 때문에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크게 되어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C의 안정한 이온과 D의 안정한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내용과 같다. C와 D 모두 이온되면은 내용 상태로 되겠죠. 정답 5번이고요. 531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수소, B는 탄소, C 산소, D 플루오린, E 네온, F 나트륨, G 마그네슘, 그리고 H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존자 수가 1인 원소는 4가지이다. 이거 반복적으로 했듯이 홀존자 수 족에 따라서 1, 0, 1, 2, 3, 2, 1, 0이 된다고 그랬죠. 홀존자 수가 1인 것은 여기 1족, 13족, 17족이므로 A, D, F, G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니은 C2-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즉 O2- 바닥 상태 전자 배치죠. 이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같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O가 전자 2개를 얻으면 당연히 네온과 전자수가 같아져서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겠죠. 다음 디귿 A와 F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A는 수소고 F는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금속 물질이지만 수소는 전기 전도성 없는 비금속 물질이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리을 D와 H는 할로젠 원소이다. 이 D와 H 둘 다 17족 원소이므로 할로젠 원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32번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수소, B 탄소, C 질소, D 산소, 그리고 E는 나트륨, F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E는 1족 원소로 알칼리 금속이다. 1족 원소 중에 수소만 빼고 모두를 알칼리 금속이라 하는데 우리가 수소는 A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B는 금속 원소이며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이다. B는 탄소로 비금속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것은 맞게 됩니다. 다음 디귿 C의 이온화 에너지가 D보다 크다. 이제 2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 보게 되면 BCD는 B, C, D와 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C 이온화 에너지가 D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리을 A에서 F 중 원자 반지름은 F가 가장 크다.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F가 아니라 E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더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이제 전자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마지막으로 533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바닥상태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그럼 조건에서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는 이제 같은 주기를 의미하고요. 같은 주기는 이 2주기, 이 두 가지 물질밖에 없죠. 두 가지 물질이 A나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와 C는 모두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물질이고요. 그러면 B는 여기임을 알 수 있고, A는 여기, C는 여기, 마지막으로 D는 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A는 리튬으로, 알칼리 금속이므로 전기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니은, 홀전자 수는 B가 C보다 작다. 홀전자 수 다음과 같이 존재하므로 B는 3개, C는 2개이므로 B가 C보다 크게 되겠죠. 다음 디귿, 원자과 전자의 수의 B는 C 대 D가 1대 3이다. C는 원자과 전자 수 6개고요. D는 2개이므로 1대 3이 아니라 3대 1이겠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